이 남편의 존재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느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 하나가 뭐냐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을 합니다. 부부로서 이제 생활을 해봅니다. 그리고 요 기간 동안에는 남편에 관련되어 있는 존재 자체에 관련되는 게 늘 있기 때문에 공기와 같은 존재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합니다. 공기 아시죠? 늘 숨쉬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편안하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이때는 존재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왜? 늘 숨쉬듯이 늘 내 옆에 있고 늘 함께 가고 있고 주말 부부가 됐던 아니면 기력이 뭐 부부가 됐던 간에 늘 내 옆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늘. 그래서 신경을 거의 안 쓰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 즉 아내로서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또 엄마로서 해야 될 일에 관련되는 거를 열심히 하면서 잘 살아왔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정말 이 기간 동안에는 존재 개념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바로 잘 살아왔어요. 자, 여기까지는 아주 잘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제가 생깁니다. 뭔 문제가 생깁니까? 남편이 관계 중독이라는 아주 어마무시한 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발생을 딱 해버립니다. 여기서 딱 되고 나니까 내 옆에 늘 공기와 같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공기가 사라져 버리기 시작하는 게, 여러분들 공기 사라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혹시 경험 있으신가요? 숨쉬기조차도 곤란해집니다. 공기가 요만큼밖에 안 나와서 집에 오긴 오는데 예전에는 그냥 늘 일상에서 어딜 가든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고, 즉 존재라는 개념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 공기가 존재해서 참 고맙다, 공기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거 고민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잖아요. 고민 한 번도 안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존재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공기가 희박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숨을 못 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못 쉬면, 여러분들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돼요? 죽겠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고통을 느낍니다, 아내가. 왜? 공기와 같은 존재가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내와 함께 가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니까 공기가 희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들어요. 왜? 숨쉬는 공간으로 내가 어떻게든 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들이 여기에서 고통을 느끼게 되니까 자꾸 이걸 벗어나려고 해요. 그런데 벗어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면 편안하거든요. 예전으로 갔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는 방법이 예전으로 회복을 하려고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숨을 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끝내는 사람은 최악으로 올라간다는 걸 본인 스스로들이 몰라요. 왜? 공기는 공기인데 전혀 다른 공기예요. 내가 무너지는 공기를 들여 마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희박한 상태, 즉 상처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강력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혼을 해버리고 나면은 이 트라우마를 어디다 쓸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인간관계에다 내 트라우마를 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혼이 답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즉 회복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회복. 자, 회복을 하고 싶어 해. 근데 회복이 문제예요. 그래서 회복을 하고 싶으니까 뭐라고 대부분 얘기하냐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남편에게 빨리 원래 자리로 돌아와. 그죠? 빨리 돌아오라 그래요. 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돌아오라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돌아와라. 그런데 남편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남편은 여기에서 존재할 때는 남편은 관계 중독이 아니에요. 심리장애, 여기는 심리장애인데 여기는 심리장애가 아니에요. 정상의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남편은 정상적일 때의 남편이에요.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남편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요 정상의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지금 심리장애인 남편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신병이 아닙니다. 심리가 오작동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어느 날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심리가 이렇게 오작동을 딱 일으켰어요. 자, 그러면 회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와 그러면 돌아오나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남편이
자기가 심리장애라는 걸 모른다니까요. 왜? 심리장애자들이 늘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괜찮아. 나는 멀쩡해. 니들이 문제지. 이렇게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니 잘못됐으니까 돌아와라. 돌아옵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왜? 안에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고 이 고통을 느끼고 상처 때문에 고통을 느끼거든요. 왜? 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상인 사람은 상처가 생기게 되면 아파합니다. 힘들어해요. 고통을 느껴요. 정상인 심리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아프고 힘들죠.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문제죠. 비정상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비정상. 아내가 비정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고통이어야 되는데 고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재밌고 즐거운 것만 찾아다녀요. 뭐예요? 그게 바로 심리장애인 거예요. 자, 심리장애가 아닌 사람들은 고통을 느끼고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회복을 하려고 돌아와라 하면은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은 몰라요. 심리장애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반대로 듣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냐면 돌아오라고 한들 이 사람이 돌아오겠냐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돌아오라는 거는 답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돌아와도 답이 아니야. 두 번째, 여기에서 심리장애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고 행동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 말과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집니까? 상처가 생기죠? 또 뭐가 생깁니까? 그나마 조금 치료된다, 뭐 한다, 이렇게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흔히 겪는 일들이 뭐예요? 신경질 나고 화가 막 나요. 왜? 왜 화나요? 이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눈에 뻔히 보이는데 거짓말하고 앉아있고, 막.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이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땐. 자기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상적인 말이에요. 이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자기는 정상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심리장애라고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는 정상이라고 자기는 말과 행동이 정상인데 그걸 가지고 화내고 신경질내고 짜증내봐야 누구만 손해요. 이 사람은 자기는 정상이라니까. 심리장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은 그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요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 모를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요렇게 얘기하면 당연한 거야. 나는 원래 이래.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하면 공격을 한다든가 그거 왜 합니까? 그렇게 가는 게 이 사람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병등정상이에요. 자, 병등정상은 뭡니까? 비정상이죠.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꾸 뭘 생각합니까? 남편이 하는 말과 행동이 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심일 거다. 사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잖아요. 여러분들은 왜? 정상이니까. 정상인데 비정상인 사람이 말과 행동을 하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느껴져요. 여러분들 생각이 맞아요. 왜? 여러분들은 뭘 기준으로 갖고 있어요, 지금? 남편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정상일 거야. 왜? 내 남편은 정상이어야 되거든. 어떻게 비정상이고 심리장애인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아? 그래서 자꾸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디로 갑니까? 남편은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길 원하는 거예요. 바람이에요, 바람. 바람을 갖고 있어요. 내 남편은 정상이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하는 말과 행동이 어떻게 보입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정상으로서 얘기하는 걸 거야. 라고 나도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왜? 비정상에 있는 사람이 정상에 있는 사람이 이 말하면 안 되잖아요. 예전에 하던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힘들어지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화나고 짜증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남편이 말하는 게, 남편이 행동하는 게, 그리고 남편이 지금 이 모습들이 정상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니까 화가 나고 짜증나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하나가 있죠. 이런 바람을 가지고 진심이고 사실일 거라고 하는 거예요. 플러스 내 상처가 작용을 합니다. 내 상처. 자, 나는 뭘 가지고 있냐면 무엇이 들어오더라도 다 상처야.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나한테 잘해줘도 상처예요. 저게 나한테 왜 잘해주지? 저러다가 왜 뒤통수 때릴까봐 겁이 나가지고. 왜? 이미 여기서 이 정상에 있는 상태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는 이 상처 때문에 남편이 뭘 해도 나한테는 다 아닌 걸로 들려요.
그런데 하물며 잘해줘도 아닌 걸로 들리는 판에 말과 행동을 해서 이거를 사실이라고, 진짜 사실이라고, 정상일 거라고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안 좋겠죠. 거기다 또 하나가 있어요. 너는 어쩌고 저쩌고 막 이제 공격을 합니다.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상처에다가 저 공격하는 게 진심이고 사실에다가 플러스 내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공격하는 게 더 커져요. 나는 더 큰 공격을 받고 있는 거야. 왜? 더 큰 상처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뭘 가져야 되냐면 남편이 심리장애에 있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 인정. 내 남편이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은 이 내 관계 중독에 들어가기 전에 알고 있던 사람이었고, 지금 내 남편은 지금 현재 관계 중독에 들어가 있는, 즉 심리장애가 발생되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 제일 힘들어 이게. 인정하는 게. 자, 인정을 했어. 만약에 심리장애인 걸 인정했어. 남편이 뻔히 보여. 누군가를 만나고 왔고 밤늦게 들어오고 뭐하고 뻔히 보여. 보일 때 뭐가 그럴까요? 저 사람 예전에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야. 심리장애야. 그러면 심리장애는 정상이에요. 그게. 심리장애는 그게 정상이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아닐 거야. 아닌 사람은 저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장애니까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 인정할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이거를 가지고 회복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가면 무조건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뭘 꿈꾸고 있냐면 관계를 개선하고 싶고, 그잖아요. 부부관계를 회복을 하고 싶은, 말 그대로 이 바람, 이 회복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100번, 1000번, 만번 해도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뭘 합니까? 돌아오라는데 안 돌아오니까 공격을 해버립니다. 누구를? 제일 만만한 게 상간녀를 공격을 먼저 합니다. 상간녀부터 공격하고 보는 거야. 적은 아군이 된다니까. 내가 상간녀를 공격하면 상간녀는 내 적이 돼요. 이제 지금부터는 내 적이야. 근데 누굴 또 공격합니까? 그러면서 남편 어차피 씨알도 안 맥히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을 해버려서 상간녀가 적이 돼버리는 순간 지금 현재 남편도 내 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상처를 주는 원흉이잖아. 그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이것도 적이고 남편도 적이고 상간녀도 적이야. 적의 적은 아군이 돼요. 아군이 된다가 아군.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열받아요. 그럼 끝났네? 여기 둘 딱 끊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들이 어느 수순으로 가느냐? 무턱대고 내 상처를 가진 상태에서, 내 트라우마를 가진 상태에서 무턱대고 공격을 해버리게 되면 인간관계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는 수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조차 없잖아요. 원래는 회복하고 싶었던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뭘 많이 얘기하냐면 제일 우선은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게 안 돼요, 선생님.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신경 쓰지 않는 게 안 되는 이유. 내 남편이 정상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이해해요. 여러분들은 남편의 아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 남편이 지금 현재 아파요. 아프다는 걸 왜 빨리 인정 안 하냐고요. 그걸 인정을 해야 이 사람이 지금 아파서 이렇게 가는구나. 그런데 그 가는 행동, 말과 행동들이 남편이 아픈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게 정상이에요. 아픈 사람들은 그렇게 말과 행동하는 게 정상이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빨리 남편이 아프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화가 나고 신경질 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상처 때문에 힘들어지고 고통받고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남편은 정상이라는 거, 그리고 남편이 심리장애 아니라는 거. 알아요. 머리로 들을 때는 이해되죠. 그런데 현실에서 딱 적용을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왜? 남편이 심리장애인 걸 홀라가 까먹은 거야. 왜? 내 남편은 외형 모습이 그대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도 그대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라니까. 겉은 멀쩡한데 요 안에 이 심리가 고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표현하는 게 고장났어요. 표현하는 게, 그걸 표현장애 중독이라 그래요. 고장났다니까. 빨리 고장난 걸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그거를 뇌리에 계속 넣어서 내 남편은 지금 현재 고장나 있는 상태야. 그래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고장난 사는 자기는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정상이라고 받아들이니까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볼 땐 비정상이에요. 남들이 봐도 비정상인 걸 다 알아요. 제가 봐도 비정상인 거 다 알고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인정을 안 하냐고요. 인정을 안 하니까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우선은 뭐를 하자면 진짜 회복하고 싶으면 일단은 먼저 아프다라는 걸 인정을 해요. 남편이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딱 받았어. 암이래. 예를 들어서. 그런데 아니야, 내 남편은 암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빡빡 우기고서 내 남편한테 계속 넌 암이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맛있는 거 먹고 우리 뭐 해야 되고. 여러분이 그러고 있는 중이거든. 신경질 나요. 남편만 생각하면. 근데 그 사람 암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암이.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치료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치료하려고 그러면 일단 내가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가져야 돼요. 흔들리지 않게. 그런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서 못하고요. 뭐 그래서 어쩌라고요. 어차피 심리 죽어버릴 텐데. 그러니까 죽기 전에 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놓을 때까지는 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제일 우선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내가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할 것도 없고 상처 신경질 화 이거 인정을 하면은 화 안 납니다. 화 안 나요. 안쓰러워요. 그냥요. 단단해. 그런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남편 신경 안 쓰기 시작하고 저 사람 심리장애야 라고 생각하면 되게 안타까워요. 왜? 나와 살아온 날 동안 건강하게 잘 오다가 왜 하필이면 요 시점에 이런 아주 몹쓸 심리장애에 들어가서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인간관계 그동안 잘 만들어왔던 인간관계를 하나씩 다 차단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를 더 빠르게 차단시키지 않도록 그러면 안쓰럽죠. 안타까워요. 그걸 말해봐야 더 빨리 잘라져. 더 빨리 잘라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일단은 나를 먼저 자리를 잡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연연하면은 여러분들이 자리 잡기가 힘들어. 왜? 계속 상처가 발생하고 화나고 짜증나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먼저 나를 회복합니다. 이러면 회복이 돼요. 아주 어렵지 않게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제를 집중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가 바뀝니까? 표정이 바뀌죠. 내가 바뀌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 상태에 내 모습으로 바뀌어요. 아,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제가 뭐 결혼하기 전으로 그게 아니라니까요. 표정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그 모습으로 표정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피부도 돌아갑니다. 다 돌아가요. 내가 회복을 하면. 자, 회복을 했어 이제 내가 심리가 남편의 어떠한 말과 행동에도 내가 흔들림이 없을 정도로. 그러나 안타깝잖아요. 나랑 그동안 잘 살아오다가 이렇게 아픈 사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안타까운 사람한테 난 솔직히 안타깝다. 네가 왜 이래야 되는지를. 이렇게 잘 살아오다가 사실 나 이렇게 고통받아서 이런 힘든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원래대로 회복을 하고 보니 너가 참 안타깝다. 이렇게 잘 살아오다가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 그래도 자긴 정상이라고 빡빡 우기고 그러더라도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왜? 내가 흔들림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설득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담담하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낼 것도 없어요. 공격할 것도 없고. 이야기를 하면은 점점 뭐가 만들어집니까? 그게 거부당하거나 또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들어져 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여기서 내가 회복을 하고 보니까 내 행복이잖아요. 짠한 행복. 짠한.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지만 여기까지가 이 사람과 인연이 여기까지였구나. 여기까지 지금 요 노력하는 내가 회복하고 남편을 향해서 함께 행복하고자 노력하는 여기까지가 바로 여러분들과의 결혼생활의 남편과의 인연이 거기까지예요. 바로 뭐냐면 내 마음의 문이 완전하게 닫힐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요만큼이라도 열려있으면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은 여자들이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여자가 마음의 문을 한번 딱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와서 아무리 애걸복걸 하더라도 마음 문은 안 열립니다. 왜? 여러분들한테는 바로 감정이라는 놈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이 완전하게 닫아지기 전까지는 내가 그만해라. 이제 그 정도 하면 되지 않았냐. 막 다다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굉장히 담담해요. 그리고 남편이 와도 와이프 좀 변했어요. 뭐지? 왜? 비정상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옛날 모습을 보게 되면은 마음이 막 이상해져요.
얘 생각이 좀 이상해져요. 왜 왔다 갔다 아직 요걸 그대로 두고 있거든요. 요것 위에 덮어 씌워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내면은 예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 남자가 맞아요. 내면은. 그런데 고장을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을 자꾸 그렇게 가다 보니까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고 원래대로 행복으로 회복이 돼가지고 나름대로 담담하게 이렇게 가는 걸 보니까 얘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오느냐는 게 문제죠. 여러분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 돌아오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여러분 문 닫히고 나면은 어떤 정도까지 나오냐면 이 낯선 사람이 내 옆에서 자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낯선 사람이, 처음 본 사람이 내 옆에서 자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분 어떨 것 같아요? 단 한순간도 같이 못 있어요. 문이 닫히면 그렇게 됩니다. 그때 이혼하는 거예요. 이혼은 이럴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화나고 신경질 난다고 남편은 정상이어야 되는데 정상 아니라고 빡빡 우기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혼하려고 아니라니까요. 그때는 이혼할 때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찾아올 때 이혼에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갈 때 제가 항상 보는 게 이 문이 닫혔는지 안 닫혔는지를 봅니다. 그런데 이 문이 닫혔다 그러면 이혼하세요. 그러면 남편한테 이야기하면 돼요. 뭐라고? 소송으로 할까 아니면 협의로 할래? 이렇게 깔끔하게. 왜? 나랑 잘 살아온 사람이라니까요. 비록 지금은 아픈 사람이지만 그전에 나랑 잘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돼요. 예의는. 그래서 이때 이혼을 합니다. 근데 그 다치기 전에 왔어. 그럼 이제 돌아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돌아왔어. 치료된 상태에? 돌아는 왔는데 아직 심리장애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심리장애인 상태로 돌아왔어. 그러면 이때 치료하는 거예요. 돌아왔을 때. 이때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어디에서 자꾸 치료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냐고. 그거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한테 함부로 그렇게 제가 남편한테 어떻게든 하려고 막 하지만 대처하려고 하지도 마라. 뭐 하려고 하지도 공격하려고 하지도 말고 남편한테 돌아오라고 막 그거 애걸복걸 할 이유도 없고 그걸 하는 이유는 바로 남편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을 할 때 이혼 시점은 이때 이혼을 그래야 여러분도 건강해요. 그러나 남편의 인생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내 인생과 그 다음에 내 아이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선은 다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자 혼자서 여기에서 우리가 치료를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반반이에요. 여기까지 가면 반반. 남편이 돌아올 확률 반, 돌아오지 않을 확률 반. 즉 이혼할 확률 반, 다시 회복할 확률 반.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처럼 화내고 신경질 내고 그리고 상처를 가진 상태에서 치료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그것만 들여도 선생님 남편 신경 쓰이는 게 잘 안 돼요. 왜? 남편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계속 가면요 치료 안 돼요. 계속 재발해 계속. 그래서 내가 점점 그러다가 하다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난 이제 그만할래. 여기까지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그리고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연락 없이 이혼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냥 되게 안타까워요. 왜? 끝까지 가보려고. 여기 처음에 절차적인 이유가 뭔가요? 회복하려고 온 거 아닌가요? 회복하려고 안 왔으면은 여러분들은 벌써 이혼했죠. 그런데 회복하고 싶어서 왔잖아요. 저는 회복하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면 어때요? 1년이 좀 걸리면 어떻고 6개월이 걸리면 어때요? 아픈 채로 5년도 가고 10년도 가는 판에. 그래서 그거 하지 말고 조금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몰라도 한 번은 기회를 주자. 어디까지? 여기까지. 내 문이 닫히기 전까지. 그러려면 본인이 먼저 회복을 해야 돼요. 본인의 문을 본인이 강제적으로 닫아버리면 안 돼요. 사실은 열려있는 상태에서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 열린 틈바구니로 뭐가 들어옵니까? 딴 놈들이 겨들어와요. 나중에 이혼하면. 그 문은 남자의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닫아놔야 다른 놈들이 함부로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야 그 다음에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 단계부터 하나하나를 정리정돈을 해갈 수 있는 거예요. 아 저는 절대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이 무조건 제일 빨라요. 저는 절대 이혼하다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제일 빨리 상간녀돼요. 왜? 그 문으로 무조건 남자 무조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열려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닫아야 돼. 닫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닫을 때까지는.
그게 남자의 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내가 힘든 과정을 겪고 있지만 사실은 힘든 과정인 건 맞아요. 왜? 아직은 이 상태에서 내가 정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언제까지 남편이 내 문이 닫히기 전에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물론 아파요. 답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드린 거예요. 그걸 그때그때 정리해서 어디로 원래 편안한 대로 다시 계속 돌아오게 만들고, 그리고 꾸준하게 가면서 나의 행복에 관련되는 걸로 전환을 해가고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서서히 문이 닫힙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낯선 남자 한 명이 들어옵니다. 집으로. 못 느껴봤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 이혼할 때가 아니에요. 화가 납니다. 그러면 아직은 문이 안 닫힌 거예요. 왜? 낯선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야.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너무 낯설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게 한 번 느껴졌어. 그러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속도가. 그러면 그것이 일주일 내내 계속 간다 그러면 그건 저한테는 그래서 이메일을 감정 상태와 내 과제 진행하는 거를 어떤 상태인지를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럼 물론 간단 명료하게 제가 답변은 보내지만 왜? 어느 상태에 와 있는지를 점검해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회복을 하고 건강하게 이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혼이라는 거는 나쁘다 좋다를 논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행복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 항상 알아야 되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치료를 할 때는 제발 부탁이니까 남편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근데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쩌라고요? 왜 신경이 쓰이느냐? 남편이 나랑 잘 살아왔던 그 남편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러나 남편은 미안한데 심리장애 있어요. 아직 치료된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치료되는 그날까지는 절대 여러분들이 그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나 신경 쓰지 말아야지, 무관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심리장애 있는 모습을 보라는 얘기예요. 말과 행동하는 걸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뭐가 만들어져요? 이 사람 진짜 병들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중간에 멈췄어. 중간에 멈추면 여기로 옵니다. 정상이에요. 치료됐어요? 안 됐어요. 예전에 남편 상태로 돌아간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그냥 멈췄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집니까? 조금 있으면 또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또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열받고 더 하라고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굉장히 과제를 하면서 치료를 하면서 좀 편안해졌어. 남편도 멈췄어. 예전의 모습이 막 나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폭삭 망해요. 어차피 정해진 수준이 치료 안 됐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어느 단계로 내가 이렇게 가야 될지를 빨리 알아야 돼요. 왜 자꾸 그만 신경 쓰세요라고 자꾸 얘기하는지를,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남편이 심리장애인 상태라는 걸 빨리 인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하면 안 할수록 사실이 이렇게 분명히 간 건 아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가 나고 신경질 나는 거예요. 왜 3단계와 4단계를 오고 가느냐? 그 이유는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제 중에 제일 어렵죠? 왜 어려워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내 남편만은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상이라서 그래요. 그러나 빨리 인정을 해야 내가 빨리 회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남편에게 더 빠른 기회를 줄 수가 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